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중국인들이 좋아한다는 황금빛으로 치장한 황금버스, 거리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해마다 수억 원대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버스를 타는 관광객은 몇 명 없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가 2년 전부터 운행하고 있는 황금버스. 제주 시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황금버스를 직접 타봤습니다. 시내 투어가 진행되는 2시간 동안 차 안에는 외국인 몇 명만 앉아 있을 뿐 대부분의 좌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황금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7명. 버스 2대가 하루에 10차례씩 운행하는 만큼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1.3명이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심지 스타일로 이렇게 지역별로 움직이는 그런 건데 1시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사실 관광객들이 어떤 만족도를 갖추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황금버스의 연간 탑승객 매출액은 1억 원대. 관광협회는 해마다 운영비로 4억 원을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만년 적자 운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내외 버스와 무료로 환승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과 일원화하는 내용들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 대중교통 체제 개편에 저희들이 시티버스의 이제 하나의 일환을 교통으로의 일환을 용역 내용에 포함시켜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황금버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선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조선시대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기리는 김만덕 나눔 큰잔치가 열렸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 속에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축제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원도심 산지청 광장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줄을 선 사람들에게 김만덕의 초상화가 그려진 사랑의 쌀을 나눠줍니다. 나눔 정신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나눠드리는 거예요. 하나를 나누고 얻는 기쁨은 2배. 축제장으로 변한 광장에는 자신의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단 한 푼이라도 나눠 먹으면은 나눠 먹는 게 우리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그 내 욕심만 부려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눠 먹는 기분에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김만덕 기념관이 올해 처음 마련한 축제에는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음식 나누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아직 어려서 잘 이해는 못해도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걸로 더 데리고 나오게 됐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굶주린 백성을 구한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예술 장터도 열렸습니다. 김만덕의 정신을 우리 제주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던 김만덕 정신이 20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 개입 사태로 촛불 시위가 대규모화되는 등 국민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도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새누리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도덕성에 못 미치는 사람이 탄압과 부패를 서슴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거취를 결단하고 당은 간판을 내리고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당 지도부 불신임과 임시 지도체제 구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귀포시 원도심 일대 개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외돌개와 천지연 난대림, 정방폭포 일원에 대한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정방폭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경우 집안 굴착 시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한 지침이 이번 조정안과 함께 폐지되는 등 주변 지역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태풍 차바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서귀포시 남원읍 서중천 개선 복구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서중천지구 개선 복구 사업에 국비 18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259억 원이 투입돼 8km 구간에 둑을 쌓고 다리 11개가 새로 설치됩니다. 서중천은 태풍 차바 내습 당시 범람해 농경지와 주거지역 등 57만여 제곱미터가 침수됐으며 지난 2007년 태풍 나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주도하고 있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우상화를 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 MBC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인 김관용 경북지사, 김기춘, 한광욱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후보에서 낭만 문창극 씨도 참석했습니다.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된 광화문 광장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외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박정희 기념 우표와 메달 제작, 100주년 탄신제, 박정희 다큐멘터리 제작 등 8개 사업, 기념재단은 박정희 총서 발간, 박정희상 제정 등 7개 사업, 모두 2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구미의 박정희 추모공원, 새마을 테마공원, 역사자료관 건립 등 1,400여억 원 규모의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100주년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경상북도는 사업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가 배출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공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민 정서와 달리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해 우상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8억 원짜리 박정희 뮤지컬은 반발에 부딪혀 이미 취소됐고 광화문 광장 박정희 동상 건립은 서울시가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참여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박정희 우상화가 도를 넘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새마을 사업 등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여론이 전국을 뒤덮고 있고 과도하게 계획되고 있는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전기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경북 포항시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퍼레이드를 벌이며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주행거리 등 몇 가지 난제로 보급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MBC 김철승 기자입니다. 회사원인 박시연 씨, 석 달 전 전기 승용차를 구입해 한 달 평균 3,000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가 있고 급할 경우 시내 7곳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어 큰 불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료비가 적게 들어 만족입니다. 종전에는 유지 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가는데 현재는 3, 4만 원이면 충분하고 조용하고 친환경적이고 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전기차와 휘발유 자동차를 비교한 결과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받으면 구입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연료비는 4분의 1, 자동차세는 절반 정도로 전기차의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내에서 가장 앞선다는 포항시의 전기차 보급 대수가 3년간 150여 대에 그치고 올해도 목표는 100대였으나 보급 대수는 8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평균 130, 최대 190km 정도인 데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행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충전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한 주행 가는 키로수가 조금만 더 늘어나면 참 좋고 멋진 차입니다. 지난 2013년 전기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포항시는 전기차 퍼레이드로 관심을 유도하고 내년에도 100여 대를 보급키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기 버스하고 전기 자동차를 늘려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세인 전기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지속적인 홍보가 더해지면 보급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네, 오늘 아침 모든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5mm 내외고요. 낮부터는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기의 질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공기가 점차 탁해지면서 호흡기 보호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내몽골에서 발원한 항사가 이 서풍을 타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일시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비는 내리고 있지만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 기온을 4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웃돌겠고요. 남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모두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 낮 기온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에는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데다가 뿌연 안개가 깔려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가을비가 내리다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늘부터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김해, 광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다행히 수능인 목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주시 봉계동 대기고등학교 앞 교차로 인근 번영로에서 길을 건너던 50살 김모 씨가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연구동에 불이 나 내부 60제곱미터와 실험용 수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에는 제주시 도두동의 한 카페 간이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30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근 카페 손님 등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환국 제주도 의원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교육복지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교육복지사업 기본 계획을 세워 3년 주기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복지사업의 선정과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되는 오는 17일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등과 협조해 수능 당일 도내 14개 시험장 주변에서 차량 경적 사용을 금지하고 확성기와 건설기계 등 공사와 생활소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언어와 외국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도 조정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이 하루 평균 3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난 9만 9천여 대로 하루 평균 330대로 집계됐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고정식 무인 단속이 전체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 넘게 운행이 중단된 제주 인천 카페리 항로가 다시 열릴지 주목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제주 인천 카페리 항로를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찾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 가운데 선박 연령에 25점을 부여하고 중고 선박은 1년마다 감점되도록 평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주 인천 카페리 항로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운항이 중단됐고 그해 9월부터는 화물선만 운항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